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러시아군의 패배가 사실상 확고해졌죠. 이런 가운데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고갈되면서 막다른 길로 내몰리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미국 시간으로 12일 전쟁 개시 11개월여를 맞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서방의 결의를 무너뜨릴 방책을 찾고 있지만 도저히 그런 방도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서 이 푸틴이 전쟁 확대를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그런 선택 역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 우드로 윌슨 센터 캐난 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조셉 드레세는 이 러시아 정부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서방 지원국들 사이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의 악화는 한동안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더 힐은 이어서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금방 항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 러시아군의 형편없는 실력에 맞닥뜨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이 신속하게 수백억 달러의 무기 및 인도 지원에 나서면서 러시아는 갈수록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가로막고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흔들었으며 이 유럽을 향한 가스 동결과 모든 에너지 수급 방해 등의 압박을 가하면서 유럽을 얼려버리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미국 및 유럽 사이의 결의를 약화시키려 했지만 국제사회는 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 에너지 수입원을 교체한다든지 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이런 집단적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이 푸틴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고 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우리는 언제까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동맹국 및 협력국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단결돼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더 힐은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정부가 당초 일주일 이내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전쟁이 320일을 넘으면서 러시아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를 찾고 있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애틀랜틱 카운슬의 러시아 전문가인 브라이언 위트모어는 더 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달리 힘쓸 여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겨울에 유럽을 얼려버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또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 결의가 약해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더 코너에 몰리는 것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끈질기게 구축을 해왔던 서방과의 경제관계가 차단이 되었고 또 서방 내에 정보망도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위트모어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무력 이외의 분야에서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서방의 정보망 내부에도 깊이 침투했기 때문인데 제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막히면서 러시아는 힘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동안 허상 위에 서 있는 국가였다는 거죠. 서방과 손을 잡고 서방의 경제 틀 안에 있다 보니까 강대국이라는 말도 들으면서 나름대로 대국의 위치를 유지해 올 수 있었는데 이 서방과의 관계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모든 러시아 위성들이 사실상 서방의 시스템을 깔고 누려왔던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빌 언덕이 사라져버린 러시아의 실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무기로 해가지고 위협하면 유럽 사회가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는 러시아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산 원유의 상한선을 부과하면서 이 러시아는 하루 1억 7,200만 달러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EU가 다음 달에 제재를 추가하게 되면 손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 핀란드의 에너지 및 맑은 공기 연구소가 밝힌 내용입니다. EU의 러시아 석유 금수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역공격을 하는 것으로 푸틴의 전쟁 비용에 타격을 주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트모어는 러시아가 위기 상황을 만나가지고 중국, 인도 같은 강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치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나라들과의 관계도 취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 석유 수입으로 이 러시아 화석 연료 수출은 하루 6억 8,8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 러시아와 두 나라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외교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자국들에게 밀려들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2월 말에 푸틴과의 화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 푸틴의 일체화된 설린관계 구축 주장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러시아의 사이버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사이버전은 악명이 높죠. 여러 차례 서방이 공격을 당했었는데 그런 서방이 지금은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레세는 이 사이버 공격은 한 번 사용하면 전술을 노출시켜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다시 공격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예전만큼 힘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이 주력 부대를 우크라이나 동부의 바흐무트라는 작은 지역에 집중하면서 그곳에서라도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환당한 영토 일부라도 다시 차지해가지고 지난해 가을의 대패배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더힐은 지난 여름부터 전투가 지속되어 왔던 이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에 넘어가면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진격할 수 있겠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서 러시아가 핵 위협을 동원해도 병력을 다른 곳으로 투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튜버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러시아가 옛 소련의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새롭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되면 푸틴이 끔찍한 일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푸틴의 의도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푸틴은 자기보다 우월한 상대 앞에서 거듭 물러선 적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티븐 파이퍼도 러시아 정부가 핵 위협을 실행할 생각이 있다고 서방이 생각하도록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이 서방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이퍼는 이어서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 발트해 국가를 공격할 능력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참모부는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하고의 충돌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더힐은 그러면서 푸틴이 새로운 재앙을 시도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애당초 원하던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상황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카드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휴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 휴전 같은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해 초와 같은 대대적인 공세는 앞으로 러시아군이 하기 힘들 것이고 지금 바흐무트 등에서 하는 식으로 아주 국부적 소모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지속해야지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퍼는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장기전을 각오하도록 시도하고 있고 장기전을 치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유럽이 지칠 것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전을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서 지원을 기피해오던 게임 체인저 무기들의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해서 푸틴의 좌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고 독일과 영국 등도 여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러시아가 봄날의 대공세 계획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군사적 지원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의 꼼수 또한 통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은 푸틴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